내가 지금 저번 주부터 지금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좌선 명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. 그래서 오늘이 7번째, 7일째 지금 했는데 108배를 하고 그 좌선 명상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, 나는 내 머릿속에서, 내 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줄여보자. 이렇게 생각을 조금 줄여보자는 의도거든, 그게.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건,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건 사실 내가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야. 이렇게 명상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. 그렇다고 그 생각을 내가 억누르겠다?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다? 라고 또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이 또 더 증폭이 돼. 생각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. 그래서 그 명상을 할 때 그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주로 하는 방식이, 그냥 생각이 일어났음을 그냥 알아차려라. 아,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그 생각을 바라봐라. 그렇게 어깨에 힘을 빼고 그 생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잠깐 이게 활성화되는 듯 해도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스스로 사라질 거다. 이게 지금 가이드거든, 지금. 그래서 나도 지금 그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그 생각들을 좀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, 그 몸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거든, 그 가이드가.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게 호흡이잖아, 호흡. 호흡을 바라보라는 거지. 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계속 관찰하라고 유도를 해. 이게 왜 그러냐면, 우리 몸에서 있는 그 감각 중에서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감각, 우리가 심장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. 야, 심장 빨리 뛰어, 심장 늦게 뛰어,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. 그리고 체온, 야, 체온 올려, 체온 내려, 이것도 안 되거든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좌선한 상태에서 뭐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. 이게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이 명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감각, 그게 바로 호흡이거든. 호흡밖에 없어. 호흡은 다행히 우리가 이 허파라든지 입 또는 이 단전, 복식을 통해서 그나마 통제가 가능해. 그래서 그 호흡을 크게 하십시오. 호흡을 작게 하십시오.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. 호흡을 얕게 하십시오. 이게 가능하거든. 가슴으로 호흡하십시오. 목으로 호흡하십시오. 또 배로 호흡하십시오. 이게 가능하거든, 이게. 그러니까 그 호흡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. 왜냐면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야. 심장에 매달릴 수 있으면 참 좋지.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한다든지 늦게 뛰게 한다든지 그게
그게 통제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매달리겠지. 혹은 체온을 높이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매달리겠지. 더 효과적이니까. 왜냐면 그 심장과 그 호흡이, 심장과 그 체온이라는 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자율신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. 훨씬 더 호흡보다.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체온을 건드릴 수만 있으면 거길 건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. 근데 이런 나 같은 일반인들은 그쪽을 접근할 수가 없다고. 막 10년, 20년씩 그렇게 좀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영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호흡밖에 없는 거야. 호흡밖에. 호흡을 관찰하는 거야. 호흡을 관찰하면서 그 생각이, 일어났던 생각이 지나갈 때까지 그 생각을 모른치키 하라는 거지. 모른치키. 그게 핵심이거든. 이게 비슷한 애가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실험이 있지. 마시멜로 시험. 마시멜로. 그 초등학생도 아닌 그 초등학생 이전 유치부 어린이들한테 이런 실험을 했다잖아. 그 유치원 교사가 그 유치원 그 아이를 하얀색 방,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없는 그 하얀색 방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거기에는 탁자하고 의자가 하나 있고 아주 작은 꼬마한테 맞는, 그리고 그 탁자 위에는 그 미국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마시멜로라는 과자가 있는가 봐. 그 푸석푸석 하는 그 단맛 나는 과자.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로 따지면 뭐 초코 쿠키 뭐 이 정도 되겠지. 그 초코 쿠키를 들어있는 접시가 하나가 있는데, 접시 위에 초코 쿠키가 하나가 들어있는데, 선생님이 가면서 선생님이 5분 있다 올 테니까 이 과자 먹지 말고 기다려.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과자를 2개를 주겠다.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다고. 그런데 그 5분을 기다리는 아이하고 5분 전에 그 과자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지금 나누어지는데, 그 나누어지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하나가 있어. 뭐냐면 그 과자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접시를 만지작거리고 그 과자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과자 주변을 맴도는 아이들은 거의 실패해. 근데 그 5분 동안 참고 기다리는데 성공한 아이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냐면 딴짓을 해. 과자 쪽, 접시 쪽을 안 쳐다보는 거야. 괜히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의자를 여기저기 옮겨보고 그 방 안에서,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그러면서 그 과자,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으려는 그런 아이들이 성공을 한다고. 이게 우리가 명상할 때 그 생각이 딱 그거야. 그 생각이라고 하는 마시멜로를, 그 마시멜로에 내가 집착을 하면 그 생각은 벗어날 수가 없어.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야. 호흡에. 그래서 그 마시멜로, 즉 생각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. 쳐다보지. 그 주변을 맴돌지 말라는 거야.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이 생각, 이 나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을 통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쌩을 까겠다는 거예요. 쌩을 까겠다. 모른치키 하겠다는 거지. 그리고 그게 쌩을 까고 모른치키 하는 그 방법을 지금 나는 아침마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훈련을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,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생각들이,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났을 때 나는 훈련받은 대로 그 생각을 쌩을 까겠다는 거지.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.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명상을 하는 목적이거든.
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냐? 나는 남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. 그거 왜 사냐고.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결정을 했거든. 내가 왜 사는지. 나는 내 생존의 양이 커지도록, 내 생존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겠다.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그 삶 자체가 있어. 근데 그 삶의 양을 좀 늘리고 질을 높이겠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내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방식이야. 높여주는 방식. 그러니까 그게 이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라고 했잖아. 호흡. 이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했거든. 왜 그러냐면 그 명상을 할 때는 이게 좌선을 하고 있는 상태라 호흡 외에는 다른 감각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. 근데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말이야. 걷고 있을 때. 이 걷고 있을 때는 굳이 호흡에 집중 안 해도 돼. 이 걷고 있을 때 호흡에 집중하면 사람이 되게 멍청해 보이거든.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 걷고 있을 때는 이 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발에. 내가 걸을 때 이 발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그 느낌들을 한 번씩 내가 알아채 보는 게 호흡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어. 한번 봐볼까? 자, 걸어갈 때 우리가 보면 한 발을 이렇게 내딛잖아? 그럴 때 이게 뒤꿈치부터 항상 이게 닿거든. 이게 뒤꿈치부터 닿고 중간을 지나서 이 앞으로 가면서 내 체중이 이 앞발에, 이 오른발에 탁 실리는 거야. 이럴 때 내 뒷발은 어떤 상태냐면 이거야. 앞꿈치로 있는 거야. 앞꿈치로. 그리고 이 앞꿈치로 톡 밀어. 톡 밀면서 이 뒷발, 왼발에 있던 체중을 오른발로 온전히 다 실어준다고. 딱 이러면서 이게 한 발 중심이 되는 거야. 한 발 중심이. 다시. 이제 왼발이 앞발이 되면서 뒤꿈치를 닿지? 그럼 이제 체중이 한 10% 정도 실려 있다고, 여기에. 여기 중간쯤 오면은 50대 50. 자, 여기서 조금 더 오면 다시 이 뒷발에는 앞꿈치가 지금 있거든. 앞꿈치가. 그러면 앞에 7, 뒤에 30. 이럴 때 이 체중이 30%인 뒷발이 또 툭 밀어줘. 그러면 또 왼발, 한 발 중심이 된다고. 한 발 중심이. 한 발 중심이 됐다가 다시 뒤꿈치. 이렇게. 톡 밀고 이렇게. 톡 밀고 이렇게. 톡 밀고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다라고 했을 때 두 발로 걷는다라고 말을 하잖아. 근데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닿는다는 의미가 아니야. 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걷고 있다. 그 말이 맞아. 두 발을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걷고 있어. 봐요. 한 발이잖아. 봐요. 한 발이잖아. 한 발로 서 있다니까, 우리가? 그리고 두 발인 것 같아도 보면은 이 뒤쪽 발이 두 발이라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지금 뒤꿈치가 들려 있거든, 이게.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한 발로 서 있어, 한 발로. 이 걸을 때. 그러니까 걸을 때는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렇게 쌩을 까고 무시하기 위해서 굳이
호흡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, 뭐랄까, 사람이 되게 멍청해 보이더라고, 이게 걸어가는 모습이.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.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, 즉 코에 들락날락한 호흡에 집중한다는 건 이렇게 방 안처럼 공기 흐름이 거의 없는 곳, 그리고 내가 좌선을 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태일 때나 그 코로 들락거리는 호흡에 의존하는 거지, 이렇게 내가 산책을 하면서 공중에 나와 있을 때 내 피부에 지금 닿는 바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나를 살살살살 간지럽히고 있는데, 그리고 내 발이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내 발바닥이 뒤꿈치, 중간, 앞꿈치, 뒤꿈치, 중간, 앞꿈치, 그리고 한 발로 서기,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. 이 감각들, 내 피부의 촉감, 내 발바닥, 그리고 다리, 한 발 중심,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, 호흡보단. 그리고 소리까지. 이렇게 걷는 것, 걸을 때 내가 나를 자극하는 감각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설령 내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난다 한들 내가 그 생각을 탁 캐치해가지고 잡지 않는 이상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가 쉽지가 않아. 이렇게 피부 감각, 이 매미 소리, 발바닥, 발, 여기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, 그리고 이 감각들이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움직이는 걸 내가 재밌어 하면 생각 때문에 크게 고민할 일이 없어, 밖으로 나오면. 근데 실내에 있으면 생각 때문에 내가 좀 곤란해져, 보면은.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,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시간들, 깨어있는 시간 중에 문제가 되는 시간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책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.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니까. 왜냐면 그 생각들보다 재미있는 감각들이 훨씬 더 나를 많이 자극하니까. 이 바람이 이 팔의 잔털들을 살살살살 건들 때, 약간 좀 간지럽기도 하고, 또 그 바람은 또 그 향기까지 같이 가지고 오거든. 이 풀 속에서 지금 나는 이 내음들이, 그리고 내가 걸으면서 느끼는 이 발바닥 감각들을, 그리고 이게 무게중심을 여기 옮기는 것들,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그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어. 그 생각들을 무시할 수 있고, 그 생각들을 내가 쌩 깔 수 있어. 그리고 간혹 재미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내 의도적으로 전개를 시킬 수 있다고. 오케이. 내가 집 밖에 있을 때는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. No problem. 근데 내 삶에 있어서 이 걸리적거리는 것들, 왜냐하면 내 삶의 질을, 내 생존의 양과 내 생존의 질을 떨어뜨리는 곳은 어디냐면은 내가 실내에 있을 때야. 실내. 집 안에 있을 때라고. 집 안에.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해야 할 장소가 집인데, 그 집이 내가 잠을 자고 식사를 할 때는 제 역할을 하는데,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, 그 외에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집이라는 공간이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
내 삶의 질과 내 삶의 양을 이게 축소시키고 있다고. 줄이고 있어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내 뇌 속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집 안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. 통제할 방법이. 통제가 안 돼. 그 생각들. 너무 괴로운 거야. 그래서 고작 그 탈출구라고 찾는 게 그게 TV고 스마트폰이고 또 노트북을 켜서 보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라고. 왜냐면 다른 사람 생각을 보고 듣고 있으면 그 내 생각들이 또 그 내 생각들이 힘이 약해지거든. 왜냐하면 그 단말기 화면에서 내 눈을 통해서 자극하는 정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. 이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생각나는 중구난방으로 생각되는 생각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.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. 그러니까 TV라는 건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야. 끄지 못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지. 왜냐? 그 TV를 꺼버리면 방금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이 또다시 막 들고 일어나거든. 그러면 다시 또 스마트폰을 켜고 또 별로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1시간씩 통화를 하고. 도대체 그게 뭐냐고. 왜 그런 짓을 하냐고. 그런 짓이 내 삶의 양과 내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no problem,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. 반대 방향으로. 내 삶과 내 삶의 양과 질을 떨어뜨린다니까.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지금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거야. 그나마 그렇게 108배나 명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 그렇게 매일같이 훈련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무시하고 생각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면 조금 낫거든. 집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좀 나아. 이 108배나 이 명상을 지금 7일째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동안 계속 내가 할지 잘 모르겠어. 그건. 근데 지금 7일째 할 때의 느낌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이렇게 차 한 잔 끓여 마시고 좀 앉아 있거든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뱃속에서 신호가 오니까 화장실 가서 그 큰일 보고 그리고 뭐 면도 하고 양치질하고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거든. 108배를 하고. 근데 그 시간이 지금은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. 뭔가 하루가 좀 이게 질서가 좀 잡혀가는 그 느낌이야. 보통 뭔가 어떤 행동들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한 21일 정도는 지나야 그게 습관이 시작되거든. 이게 21일이 그게 습관으로 들어가는 딱 길목이거든, 길목. 근데 그 습관이 진짜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그게 100일이 필요하다 하더라고, 100일이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7일째 했는데 내 목표는 21일까지 지금 그걸 끌고 가는 거야. 무조건. 강제로라도.
그러면 21일을 딱 지나면 그게 이제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, 그게 100일을 지속하면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까. 일단은 21일까지 쭉 가봅시다.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산책할 때는 굳이 그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,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. 이상.